한 베이비가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마힌드라 바후발리.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에 빠진 소는 산 높이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마하시마티 왕국이 있었죠. 아기는 성장하며 계속 산 쪽을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산을 오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오를 수 없는 엄청난 절벽의 산이었죠. 게다가 폭포까지 흐르는 미끌미끌한 산이요. 아이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산을 오릅니다.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년층의 바후발리가 된 아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폭포를 거슬러 오릅니다. 바후발리는 두 명입니다. 아버지 바후발리, 즉 제가 저번 영상에 다뤘던 아메렌드라 바후발리와 아들 바후발리, 마헨드라 바후발리입니다. 이 바후발리는 아버지 때가 아닌 아들 바후발리입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바후발리는 왕실에서 쫓겨나 이 마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각한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재밌고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바후발리는 어렸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육체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신상에 기도를 드리며 물을 퍼올리자 어머니가 고생한다며 신상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인간이 들 수 없는 무게의 신상을 들며 아주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더 이상 어머니가 물을 퍼올리지 않아도 되는 폭포수 아래였습니다. 신상을 폭포수 아래 놈으로써 항시 물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 자신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포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던 이 거리의 도약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바후발리는 사랑을 향한 궁극의 의지로 불가능했던 점프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물리 엔진이 고장난 것 같은 엄청난 점프를 해대며 드디어 그녀에게 응 안 생겨. 어쨌든 한 마리의 참치처럼 연어처럼 산을 튀어오르는 바후발리. 그는 이 엄청난 높이의 산골짜기 위에서도 꿋꿋하게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굴의 의지로 이 위험한 절벽에서 떡락합니다. 하지만 죽음도 거부한 바후발리. 그의 긴 명줄은 다시 한번 그를 절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튀어나온 절벽에서 그는 도구를 만듭니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뭐지? 왜 뛰지? 바후발리 형 이건 아니야. 설마 물론 바후발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정말 작가진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나게 된 바후발리. 한편 지금 보시는 마헨드라 바후발리의 아버지인 아메렌드라 바후발리가 사라지자 마하시마티 왕국은 발라라의 폭정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 바후발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에 링크나 엔딩카드를 클릭하여 이전 영상을 반드시 감상 부탁드립니다. 한편 왕이 된 발라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대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 한가운데는 쇠창살과 쇠사슬에 묶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왕자이자 발라라의 아들은 그녀를 짐승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이 궁궐 한가운데서 금수만도 못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족들 모두의 비웃음을 사는 그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밤이 되자 카타파가 그녀를 구하러 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기다린 데바세나 공주를요. 에바세바 아닙니다.
데바세나 공주를 잘 모르신다면 저의 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공주였죠. 바후발리의 아버지와 결혼한 쿤탈라 왕국의 용맹한 공주이죠. 아름답고 생기가 넘쳐있죠. 하지만 바후발리 아들은 연애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반티카입니다. 바후발리는 절벽을 올라 그녀를 발견하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마하시마티의 발라라 왕정에 맞서 데바세나 공주를 구하려는 반란군의 소속이죠. 바후발리는 전투적이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던 아반티카를 이리저리 꾸며줍니다. 마치 스타일리스트처럼 그녀의 메이크업까지 담당하는 바후발리. 그리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아반티카.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스멜. 냄새가 난다. 마살라의 냄새가 와버렸습니다. 마살라 타이밍. 잘라버리려 했지만 댓글에 마살라를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빨리 감았습니다. 어쨌든 거사를 치르고 난 아반티카가 마시마티 왕국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바후발리는 각성합니다. 말보다 강한 힘, 경추 도사, 냉수 마찰. 바후발리는 나약한 병사들을 유린하던 도중 한 병사가 자신을 바후발리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 와중에 바후발리는 큰 바위를 넘어뜨려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이 개장합니다. 너무도 즐거워 보이고 천진난만한 병사들. 이에 질세라 바후발리 역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나무 썰매입니다. 가까스로 적들을 따돌린 바후발리는 아반티카가 구하려고 했던 데바세나, 비록 현실은 자신의 어머니이지만 헤어져서 그 정체를 몰랐던 데바세나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아반티카의 임무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왕궁으로 침입하는 바후발리.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 계속 내려가네. 싶을 때쯤 겨우 착지를 하는 바후발리. 그리고 그곳에는 발라라의 금상을 세우고 있는 노예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고된 노예들. 그들은 금상을 놓치게 되고 상이 넘어지려는 찰나 한 남자가 금상을 잡게 됩니다. 그 남자의 힘만으로 넘어지던 거대한 금상은 넘어지지 않고 남자의 이끔에 따라 금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엄청난 파워. 바로 그것이 바후발리입니다. 바후발리가 나타나자 코끼리들이 이족 보행을 시작하고 악사들이 난타를 시작하며 무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바후발리를 외칩니다. 바후발리가 죽은 줄 알았던 발라라는 바후발리의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화 역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순서를 재편집하여 제 영상으로 다시 만든 것이니 2개의 영상을 꼭 반드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바후발리는 데바세나를 탈출시켜줍니다. 아직은 그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슴속에서 열불이 차오른 바후발리. 하지만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당해 바후발리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 겨우 탈출시켰던 데바세나가 발라라의 왕자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후발리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쓸어버리는 바후발리. 무엇보다 데바세나를 금수 취급했던 저 왕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죽일 놈은 제대로 죽이는 인도영화 사이다의 탄산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후발리의 아버지를 모시던 카타파는 바후발리의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후발리는 그의 검을 빼서 왕자에게 갑질러의 최후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왕족을 모시는 카타파는 왕자가 죽자 아직 정체를 모르는 바후발리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가 바후발리임을 확인하자 카타파는 제가 살면서 보았던 태세 전환 중 최고의 태세 전환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슬라이딩 무릎 꿇기를 보여줍니다. 바후발리! 그리고 바후발리는 데바세나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스러울지 그는 어머니의 복수,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마하시마티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후발리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은 깃발을 올립니다. 세월이 지나 더욱더 강대해진 발라라의 믹서기. 이에 전략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바후발리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특유의 전술을 통해서 왕궁으로 침입합니다. 이 인도 영화 바후발리는 1과 2가 아닙니다. 파트 1과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를 반드시 다 보셔야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순서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편을 모두 보셔야 영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은 이렇게 뒤죽박죽 섞인 이야기의 순서를 바후발리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바후발리 아들의 이야기로 재편집하여 리뷰하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재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겁니다. 바후발리